시험관 정보 지원이 한 번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절실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험관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난소 기능 저하가 심해서 시험관을 시작하셨고 두세 달 정도 후에 냉동 배아를 이식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시험관 정부 지원의 이제 횟수 같은 경우에는 신선 이식이 7번 7회, 그리고 동결 배아 이식이 5회,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7회, 5회 이렇게 합치면은 12번 정도 사실은 횟수 자체는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번 실패했던 부분의 원인이 잘 개선되지 않고 그 다음번 차수를 진행했을 경우에 반복적인 착상 실패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수 지금 한 번밖에 안 남아 있으시니까 착상 환경을 잘 만들어서 다음번 시도하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 환자분들이 착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수정란 이상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정란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배아가 불량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내 몸에서 착상할 수 있는 그 자궁 내막까지 가기도 전에 죽어버린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도 분열이 멈추면서 수정란이 생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착상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도 수정란이 거기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그 며칠 안에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착상 근처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정란은 괜찮은데 자궁 내막의 착상 결합력이 약한 경우에는 아무리 수정란이 옆을 지나가도 이 부분이 끌어당기는 힘도 약하고 결합되는 힘도 약하기 때문에 착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소 기능 저하 환자분들 착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배아가 안 좋은 경우, 즉 수정란 이상이 있는 경우 하나랑, 또 하나는 매달 내가 착상에 가장 적합한 최상의 자궁 내막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자궁이기 때문에 착상 결합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착상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소 기능 저하 환자분들이, 지금 환자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착상이 잘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문의하신 부분도 냉동 배아를 이식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정란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상 준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궁 내막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서 일어나는 난포 성장 기능하고 좀 다른 양상을 띱니다.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난소와 자궁이 사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즉 난소에서 난포가 자라날수록 그 난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자궁 내막에서도 한층 한층 내막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증식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난소에서 일을 잘 하게 되면 내막도 잘 두터워져요. 그래서 난소 기능 저하 환자분들이 난포 성장이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더디기 때문에 자궁 내막도 얇은 경향이나 혹은 자궁 내막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의 기능 중에서 전반기 한 2주 정도 해당하는 증식기와 후반기 2주 정도 해당하는 분비기의 역할을 다 잘 해낼 수 있는 자궁 내막이라야 착상에 이제 가능한 자궁 내막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난포가 자라서 배란되는 과정까지 증식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자궁 내막이 두터워지는 시기입니다. 증식, 두께가 증식해가는 시기. 보통은 이식할 때 시점에서 자궁 내막이 8에서 10mm 정도 쌓이면 이식에 적합하고 성공률도 좋은 내막 두께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두께가 보통 이 전반기 증식기 때 거의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자궁 내막이 증식할 때도 단순히 두께만 증식해서는 착상이 잘 되지가 않아요. 세포들이 이렇게 서서히 밀집도도 조밀조밀해져야 돼서 탄탄한 자궁 내막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자궁 내막을 이루는 그 안쪽에 혈관 분포도 밀도 있게 잘 갖춰져야 되고, 혈관의 모양도 점점 바뀌어갑니다. 꼬여있는 나선형 모양으로 바뀌어가면서 표면적을 넓히면서 혈관이 영양 공급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궁 내막의 영양분을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내부 상황을 만드는 것이 자궁 내막의 변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배란된 이후에 착상기 때 돼서는 자궁 내막 표면에서는 착상 유도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물질이 잘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수정란이 아무리 다가와도 이렇게 자궁내막 표면에 접촉할 수 있는 이 착상의 그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인 착상 그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혈관 분포가 증가되면서 수정란을 이제 꽉 잡을 수 있는 결합력이 증가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약하게 되면은 착상이 유지가 안 되거나 1차 피검 사태의 수치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을 만들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증식기에 탄탄한 자궁 내막으로 갖춰져 있는 자궁 내막 두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는 자궁 내막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분비기 때 자궁 내막 표면에서 수정란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착상 유도 물질이 잘 분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방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골반의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궁 신부 치료라고 하는 내원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착상 결합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침 치료, 그리고 양질의 자궁 내막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침 치료 등 내원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서, 만약에 한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착상에 도움이 되는 착상탕 부분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